옛날 옛적 참새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이름처럼 항상 웃음과 행복이 넘쳐나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돕고 배려하며 살았고, 새로 이주해 오는 사람도 쉽게 마을의 따뜻한 분위기에 스며들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할 수 있었던 데는 비밀이 하나 있었으니, 그 비밀은 바로 깨진 벼룩시장이라는 작은 장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참새마을의 한 소녀 미나는 참새마을 근처 숲에서 귀여운 길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엔 아기 고양이 여러 마리가 있었지만 유독 한 마리가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맹자의 측은 지신 본능에 따라 그 고양이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고양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처음에는 거절하셨지만 미나의 진지한 설득에 마음이 움직여 고양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참새마을 사람들은 깨진 벼룩시장이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시장이 열릴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들고 나와 서로 교환했습니다. 깨진 장난감, 사용하지 않는 옷, 오래된 책까지 모든 것이 이 시장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판매나 교환의 수익금은 마을의 동물보호 기금에 기부되었습니다. 이 시장의 진행으로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동시에 마을에 있는 떠돌이 동물들을 돕는 데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참새마을은 더욱더 행복한 곳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교환하는 장터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끈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마지막 코너에는 항상 미나와 고양이가 함께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선한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참새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모든 민들레 같은 작은 행동들이 결국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알게 되었고, 서로의 선함을 자극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도 기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참새마을의 이야기는 인간 본성이 본래 선하다는 맹자의 성선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으며, 미나와 고양이의 작은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동물의 교감 모두 선한 본성을 토대로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작은 마을에서 보여주었습니다. 한편으로 참새마을의 소식은 점차 인근 마을로 퍼져나갔고, 이들은 참새마을의 시장 형식을 본보기로 삼아 각자 마을만의 독특한 시장 문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참새마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작은 행동이 서로의 본성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더 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매번 조금씩 깨달아갔습니다. 이처럼 맹자가 강조한 측은지심은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되어 결국 거대한 둔덕을 이루는 나비의 날갯짓처럼 참새마을에 그 한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깊은 산속 평화로운 마을의 자연의 원리에 따라 사는 것을 중요시하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이자연이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를 온화하고 지혜로운 인물로 존경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에게 삶의 조언을 구하러 찾아왔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매년 농작물 경연대회가 열렸는데 누구의 수확물이 가장 풍성한지를 경쟁하는 자리였습니다. 어김없이 올해도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화려하고 풍성한 농작물을 자랑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며 최고의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농부 아미는 작년에 대회에서 패배한 후 무작정 더 많은 비료를 주고 더 자주 물을 주며 한시도 농작물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며 농작물이 잘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회 날이 다가오자 그의 농작물은 예상과 달리 시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미는 기쁜 실망감과 함께 무이자연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노인님, 제 농작물들이 시들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미는 절망에 가득 차서 말했습니다. 무이자연 노인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아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민, 너는 자연의 흐름에 쏟아져 오는 대로 몸을 맡긴 적이 있느냐? 자연은 스스로의 법칙에 의해 돌아가며 때로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아민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노인은 그를 자신의 작은 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의 정원은 아주 소박했지만 식물들은 모두 건강하고 조화롭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식물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물과 영양분을 주고 나머지는 자연에 맡겨두었다네. 우리 삶도 마찬가지야. 억지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할수록 자연의 흐름에서 벗어나게 되니라.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미는 그제서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연이 주는 시간과 계절의 변화를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억지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것을 조작하려 했던 것이 잘못이었음을 이해했습니다. 아미는 노인의 조언을 듣고 나서 자신의 방법을 반성하며 앞으로 자연의 시간을 존중하며 농사를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로 아미는 자연의 흐름을 존중하며 농작물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 오는 날에는 식물들이 자연적으로 물을 흡수하도록 두었고, 해가 강한 날이면 그늘을 만들어 주어 자연이 주는 환경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경연대회에서 아미는 건강하고 풍성한 농작물을 자랑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변화에 감탄했습니다. 우이자연의 철학은 이렇게 자연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었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대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지 농작물 경연대회에 머물지 않고 마을 사람들의 전반적인 삶의 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삶의 각기 다른 방법으로 무의자연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마을은 더욱 평화롭고 조화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조선시대의 어느 작은 마을에 퇴계 이황의 철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젊은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진수였고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성증리의 이론을 묵상하며 보냈습니다. 진수는 성증리를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진수는 이론을 현실에 적용해 보겠다는 결심을 하고 마을의 주민들을 모아 작은 강연을 열었습니다. 강연의 주제는 내 안의 선을 찾아서였고 그의 목표는 성증리의 이치를 통해 사람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에 찬 눈으로 진수를 바라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진수는 먼저 구수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전해 내려온 이야기 중에 아주 오래전에 한 노인이 작은 고래를 아기처럼 돌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고래는 사실 마을 주변 바다에 살던 아주 평범한 고래였지만 노인의 사랑을 받으며 커다란 바다의 지배자처럼 성장하게 되었지요. 이 이야기에 마을 사람들은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노인이 고래를 돌본 이유는 그 안에 숨겨진 이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각자에게 숨겨진 선한 본성이죠. 노인은 모든 생명체가 본래 선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본성을 끌어내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괄목할 만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진수는 고래와 노인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증리란 것은 우리 본성이 곧 이치라는 것이지요. 이 말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본래의 선한 성질이 바로 우주의 이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고 스스로를 수양한다면 이는 곧 우주의 이치를 따르는 길이 됩니다. 그러자 마을의 한 어르신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젊은이 어떻게 하면 그 선한 본성을 일깨울 수 있겠는가?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사소한 일에서도 도덕적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수양은 특별한 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사소한 선택들을 통해 조금씩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진수는 사람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도덕적 딜레마를 이야기하며 어떻게 성증리의 이치를 통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는 강연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성증리를 현실 속에서 실천해 볼 것을 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수의 이야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들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사소한 다툼이 생길 때마다 스스로의 본성을 돌아보았습니다. 점차 마을의 분위기는 더 밝아졌고 사람들은 자신들 안에 숨겨진 선함이 조금씩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수는 이러한 변화를 보며 성증리가 단지 책 속의 이론에 머물지 않고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이론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가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퇴계 이황의 성증리 철학은 진수라는 젊은 학자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고 그 마을은 따뜻한 인간애와 도덕성이 가득한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수많은 세대를 거쳐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의 한 작은 마을에 경이로운 이기이원론의 마을이라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조선시대의 유명한 유학자 율곡 이이의 이기이원론을 실천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와 기의 조화를 통해 모든 일상의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일어난 한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을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하나의 거대한 은행나무였습니다. 이 은행나무는 마을 사람들에 의해 신성시되었으며 그 이유는 나무가 가진 특별한 비밀 때문이었습니다. 나무는 매년 봄이 올 때마다 마을 사람들에게 예언적인 꿈을 꾸게 해주었는데 그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많은 재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두고 이기원론의 은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나무가 갑자기 잎이 시들고 열매를 맺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였고 은행나무의 비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이에 마을 원로들이 모여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현상을 이와 기의 불균형으로 해석했습니다. 마을 원로 중 한 명인 유학자 명록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쌓아온 학문적 통찰을 발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은행나무는 단지 물이 부족하거나 비료가 필요하거나 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기이원론에서 말하는 이와 기의 조화가 깨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명록의 말을 듣고 그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명록은 사람들에게 이 나무와 마을이라는 공간 자체가 가와 기의 상징임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나무를 기로 마을 사람들의 조화로운 마음과 행동을 이로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긋나거나 조화롭지 않다면 나무 또한 본연의 기능을 상실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 주말마다 모여 공통의 목표를 세우고 마음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노래 대회, 전통춤 배우기, 공동 음식 나누기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의 내면을 돌아보며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오해는 화해로 풀었고 불필요한 경쟁은 협력으로 바뀌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활동이 반복될수록 신기하게도 은행나무는 다시금 초록빛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잎사귀는 무성해졌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시작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은행나무 밑에서 편안히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마을은 다시 은혜로운 예언을 이어가며 평안한 삶을 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가 와디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두 요소의 상호작용과 균형을 통해 일상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 되면 불가능했던 것들도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몸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경이로운 마을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이기원론이 단지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해주었고, 이러한 문화는 이후에도 수세대에 걸쳐 이어지며 조선의 많은 지역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언제나 함께하는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갔습니다.